안녕하세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안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되려 봤던 영화를 넷플릭스로 두 번, 세 번 볼 때가 있습니다. 영화를 다시 여러 번 보면 처음에 보지 못한 어떤 부분을 자세히 볼 때가 있죠. 그리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책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지만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40대의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인 김혜남 작가의 마지막 10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김혜남 작가가 감상한 34편의 영화에서 느끼고 분석한 내용을 5가지로 나누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5가지 챕터는 이렇습니다.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왜 내면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갈까?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왜 우리는 현실을 살며 환상을 떠올릴까? 우리는 사회와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챕터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슈렉 포에버라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슈렉과 피오나 공주의 행복한 결혼생활 그 이후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권태기다. 그들은 이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기 마련인 동화의 뒷이야기가 그려지는 셈이다. 새 쌍둥이를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슈렉 부부에게도 차츰 권태로움이 찾아온다. 슈렉은 과거에 자유롭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특히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괴물로 살았던 시절의 짜릿함을 그리워한다. 단 하루만 자유로워진다면 을 꿈꾸던 슈렉은 왕국을 차지하려는 악당 럼페렉에 속아 넘어가 그에게 일생하라를 팔아치우고 만다. 이것은 마치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를 떠올리게 한다.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은 사람이나 괴물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이 메시지가 이 챕터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주변에 진짜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영화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목전에 둔 두 노인, 남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위해 그들 스스로에게 베푸는 향연이자 이전에 지나치거나 놓쳐버린 것들을 죽기 전에 되찾고자 하는 절박하지만 유쾌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병원을 16개나 가지고 있는 독선적인 재벌 에드워드 콜과 철학 교수가 꿈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으로 살고 있는 카터 챔버스는 똑같이 암 진단을 받고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죠. 재벌과 소시민이 죽음 앞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는 셈이다. 돈과 성공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바람에 흩뿌려지는 모래처럼 허망할 뿐이다. 작가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네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현재를 더 생생하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세심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고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5번째 챕터에서 사회에 관한 챕터인데요. 영화 기생충이 나옵니다. 기생충의 결말은 아무리 힘겨운 삶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그래도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여유, 존엄성이 없다면 그 어떤 세계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기생충이 역설한 인간다운 삶, 어쩌면 이러한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불편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광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숙주와 기생충의 아슬아슬한 공생이 무너진 뒤 기택은 다시 가장 기생충에 가까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들 기우는 그를 언젠가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나 한순간 눈앞을 가렸다 흩어지는 안개처럼 요원해 보인다. 계획을 세워봤자 실현할 길이 없는 기생충의 삶, 무계획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혜남 작가는 지금 투병 중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자신을 보며 가끔 가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이 영화 평 초반에 이야기해 주네요. 그녀는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파킨스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고 신기해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겠다고,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뿐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는 게 우리 세상사의 이치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또 소박하지도 않습니다. 덤덤해 보입니다. 영화를 통해 작가가 본 것과 느낀 것들을 잔잔하게 전달해 줍니다. 하루에 한 편씩 34일간 아침이나 밤에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